다음에는 이우진 공주 교육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이 지구 위험 시대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서 지구 시민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교대 교육학과에서 재직 중인 이우지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이 지구위험 시대에 있어서 교육은 과연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사실 이 지구위험 시대에 대한 고민으로서 현재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일어나는 그 코로나 사태나 또 기상이유나 이런 걸 보면은요, 바로 나비 효과가 떠오릅니다. 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건데 그 나비 효과에서 두 가지 가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바로 뭐냐? 나비 날갯짓 한 번이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면 나비 수백만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더 큰 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더 센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수많은 생명체들이 나비보다 날갯짓이 더 강하니까요,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코로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만약 나비 날갯짓 한 번이 토네이도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똑같이 토네이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지구위기의 시대에, 지구위험 시대에 대한 그 예방법, 그 대안책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가설을 잘 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발표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인류세의 문제가 나오죠. 바로 이것을 가르쳤던 것은 지금 우리의 원인들 그리고 지구 위험의 문제는 바로 인간 자신이 나비의 날갯짓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그러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이제 과거에는 각자 활동에 있던 그런 생존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활동으로 해서 거기를 넘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것이죠. 더 불행한 사실은 바로 그것이 미래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하나의 리허설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있어서는 더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똑같이 그 날갯짓이 바로 원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예상책도 대안책도 그 날갯짓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런 대안책,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지성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위험이 올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국가 간 권력 다툼이나 경쟁을 끝내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제 전 세계는 한 배에 탔다. 이제 경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 계속 이 논의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울리백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계 시민주의, 글로벌 협력은요, 추상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생김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주의에 의존하는 상황이 돌아와 있습니다. 교육 또한 세계 시민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청됐던 겁니다.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 우리한테 교육의 주된 담론으로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께서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2012년에 세계 교육 우선 구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세계 시민성, 우리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때부터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 교육의 아주 주 담론으로서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서 강력한 핵심 주제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꾸로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위험 시대에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측면에서 왜 그러냐? 분명히 세계 시민교육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 세계 시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글로벌 시티즌 에듀케이션 거기서 5가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뭐 집단적 정체성, 그다음에 세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인지적 기능, 비인지적 기능, 또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단 한 곳도 이 유네스코에서 제시된 그 원문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요. 단 한 번도 환경이나 생태, 또 지구상에 있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존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약간씩 변형을 해서 지구상에 있는 다른 종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전체 세계 시민 교육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은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의 근본으로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시험에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세계 시민주의 전통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세계 시민에 관한 책을 쓴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세계 시민의 치명적 약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시민주의의 가장 심각한 잘못은 다른 종과 자연 환경에 대해 우리가 지고 있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숙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가치를 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것은 이성적,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존엄하고 가치롭게 여기지 절대 비인간 동물이나 자연계에 대해서는 경멸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또는 자연계의 대립적 인식과 인간 우월주의가 이 세계 시민주의의 토대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계 시민 교육은요. 인간과 자연계의 공생과 공존 의식은커녕 인간 자신들만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에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민 교육은 그것도 세계 시민주의는 그 기원에서부터 제국주의적이고 분파적인 그런 이념으로 자리해왔고요. 그 로마의 스토아 학파의 얘기를 보면 폴리스와 코스모폴리스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그 세계 도시 국가인 코스모폴리스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언제나 앞선다. 바로 로마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강력한 세계 도시로서의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제국의 세계적 확장에 비유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아학파 사상은 바로 이제 칸트와 스미스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데요. 칸트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제법에 움직이는 그리고 스미스는 국경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상호이존성을 통한 그런 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세계 사회를 구축을 했었죠. 그러나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모든 지역에 하나의 종합정부, 하나의 전체 사회를 만들어 갖고 모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대하기보다는 제국의 확장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은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 즉 서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시민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건 칸트에 의해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에 내재된 이념적 주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현상적 반영이요. 그 칸트의 국제사회가 바로 국제연합으로 지금 현재 대표되고 있는데 몇몇 강대국들의 이해를 과대 대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또 스미스의 세계 사회가 현상적인 게 바로 WTO인데요. 여전히 강대국 중심적이고 저발전 지역의 희생과 배제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 국제사회를 통한 그리고 유엔을 통한 어떤 세계관, 그 대표적인 이념이 바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인데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럽 중심적인 어떤 유럽인들의 사명감에 흠뻑 젖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긍정적인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 어두운 면에서 보면 인종주의적이고 이데올로그이자 분파주의적 이데올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영구평화론 쓰기 전에 바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라는 논문을 씁니다. 거기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은 백인종에서 발견되며 황인종인 인도인들은 보다 적은 능력, 그 흑인들은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가장 지체되어 있다는 철저한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칸트도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인종주의적 편견은 문명화된 유럽 백인이 비유럽 지역의 야만인을 계명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에는 식민지 국가들을 문명해야 한다는 유럽인들의 계몽주의 정신이죠.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고 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그 세계 시민 교육은요, 서구 중심적인 기준을 보편성을 토대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지녔기 때문에 인류 자체의 공동체 협력에도 구축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 인간과 동물의 대립적인 인식과 인간 우일주의라는 치명적 약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저는 미래 세계의 방식으로 지구 교육학 또는 그 측면에서 생태 시민성을 그 dobson이라는 학자에게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세계 시민주의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태 시민성의 측면으로 나아간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イ・ウジンと申します。私の専門は教育学です。今日お話しするテーマは世界市民教育のこの限界をご指摘して、生態市民性の方に行くべきだという趣旨です。この世界市民というグローバルシティズンという概念には実はこの人間以外の存在は含まれていません。環境とか生態の問題も取り上げていないです。2012年頃ユーエンから出た概念なんですが、こういう限界はすでにヌスバウムという学者によって指摘されています。もうさらにこの世界市民という概念では人間同士の共同体も作りにくい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というのは古代のストア主義から近代の関東の世界市民の概念に至るまで、その背景には帝国主義を正当化するイデオロギーが働いていますし、白人中心の優越主義ですか、啓蒙主義も含まれているからです。そういう理由でこの世界市民の概念には地域的文化的多様性に欠けています。それで地球共同体を作るには限界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私は時間の都合でこれ以上はご説明しませんが、ドブソンという方の生態市民性という概念が世界市民性の概念に変わるべき地球危機時代にふさわしい概念だと思います。以上です。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진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시민 교육이 인간과 어떤 자연의 공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서 점차 생태 그 시민 내지 지구 시민 교육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후반 부분은 차후로 더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